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렇게 중국 애들이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게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구를 활용해서 자기네에게 세력권으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조선족이 80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 중국인 20만에서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래. 아예 국적을 바꾼 중국인들이 14만 5천 명이고 이 선거권을 보유한 중국인이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이제 선거권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택도 없는 중국에 10년, 20년 살아도 선거권 줍니까? 우리만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이 제도 없애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선거 할 때마다 교육감 선거에도 애들이 중국 애들이 참여를 해요. 이게 한 10만 명 된다. 숫자로 다 해봤자 24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이건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냐라고 얘기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1등, 2등 차이가 2만 6천 표에 불과합니다. 작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기본적으로 이게 선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기 때문에 몇천 표, 몇만 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인들한테 호소를 하고 돌아다녔죠. 여러분들 우리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이제 2월 26일 기사인데 그 중국인들이 대림동에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집회도 하고 캠페인도 했어요. 이 행사를 주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 이재명 후보님 찍을 테니까 선거운동 할 테니까 좋은 정치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금년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동연이 중국인들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여기 사진 보시면 가운데 김동연 씨 옆에 중국 공산당의 그 오성 홍기가 펄럭이고 있죠. 여기 가서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연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무려 몇 표 차이로 이겼냐면은 8,913표 차이로 이겼어요. 겨우 8,913표.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로 중국인들인데 얘들이 38,542명이에요. 만약에 이 표가 없었다면 중국인들이 표가 없었다면은 승패가 바뀌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표 되지 않더라도 이 캐스팅 보트를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이걸 중국 애들이 각 나라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조선족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거는 그 작년 6월 달에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국내에 조선족들이 이렇게 중국 그 인민해방군 군복을 입고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국인들 특히 이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인들 조선족 이 지도부는 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에요. 우리 조국은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다. 연변 인민들은 뭐 모택동 주석을 노래하나 이렇게 잔치도 하고 조선족 마음 카페에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중국인인데 왜 우리 애들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이게 태극기를 가르치냐. 그리고 이제 이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감을 가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그 우리 한국인들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몹쓸 짓 많이 했어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족들의 정서가 이렇다. 자기들은 중국인이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단체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꽤 됩니다. 이거는 2017년도 기사고 이건 무려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다 뭐다? 통일전선 공작기구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이렇게 이 조직화되어 있다. 중국인들이 지금 추세로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인데 안산을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여기를 공략을 하면 중국인 출신의 한국인이 이 시장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조선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많습니다. 김무성 씨는 2016년에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송영길 의원이 2017년에 아주 해괴망측한 주장을 해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이건 정당법 개정안까지 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당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면 선거권 가진 외국인이 지금 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김무성 씨 등의 또 서경석 목사님 등의 주장이 반영이 돼서 만약에 이제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금 10만 명이고 또 귀화 중국인이 14만 명인데 앞으로 25만 명이 늘어나서 50만 명의 그 중국인들이 이제 송영길 전 의원 주장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5만 명씩 이렇게 국힘당 민주당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 사람 당원으로. 그럼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누가 결정하게 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두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주장을 송영길 씨
모를 리가 없잖아요. 송영길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신문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2017년 1월 달에 그때 그 광화문광장을 촛불 그 폭도들이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송영길 의원 등이 당시 의원이었죠. 중국으로 가서 이 중국 공산당이랑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 내용인즉슨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3불 1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고 한미일 동맹 안 하고 또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이미 설치한 사드 포대를 가동을 안 하겠다. 이게 1한이에요. 그냥 묶어놓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렇게 됐죠. 3불 1한을 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그 대신 그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뭘 얻었냐. 첫째는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7만 명 포함해서 중국인들을 반박정희 시위에 동원해 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리고 이 우마우당 3천만 명을 포함해서 댓글 부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쇼킹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아직 반박을 안 하고 있고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걸 깊숙하게 조사 내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벌한 주장이 외국인의 정당 가입 논입니다. 이거를 정당법 개정안을 송영길이 냈고 또 이 김경진 당시 의원은 국내에서 대학 졸업하면 국적을 쉽게 주자 이따위 주장을 했어요. 서경석 목사님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부모한테 취업 비자도 발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중국 공산당 스스로 의식을 하고 간첩질을 하는 놈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한테 도움이 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 그걸 다 이게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중국 공산당은 이 공작을 할 때 있잖아요. 적어도 한 30년은 내다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은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지금까지 70년을 그 일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게 얘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작을 할 때 길게 보고 공작을 하는 거죠.